지금부터는 제가 저희 병원에서 어떻게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지를 다시 한번 간략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수술 전에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디지털로 환자분에게 가장 적절한 사이즈와 그리고 방향, 위치가 어떤지를 결정을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방 접근법을 사용하는데 최소 절개 후방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되게 한 8에서 10cm 정도의 피부 절개 크기가 있고요. 아주 적게 할 때는 6에서 7cm 정도까지도 줄일 수가 있어서 소위 최소 침습 수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대부분 팬티 라인에 가려지게 되죠. 이러한 최소 절개 수술을 위해서는 특수한 기구들이 필요해요. 왠지 장비들이 똑바로 직진이 아니라 뭐 이렇게 그 곡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런 곡선이 있는 형태의 특수한 임플란트를 사용해야 저와 같은 최소 절개 수술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최소 절개 후방 접근법이라 하면 단지 피부 절개만 작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도 같이 포함을 하게 됩니다. 후방 접근법에서 근육을 절개하는 정도는 저와 같이 점선 정도의 절개고, 그것도 수술 후에 아주 철저하게 봉합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근육 절개가 그렇게 크지 않고 회복하는 데 크게 방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최소 절개 후방 접근법에서는 그 중에서도 장경대를 철저하게 보존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럴 경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기에 보행을 할 수 있고 조기에 재활을 빠른 보행과 재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최소 절개 후방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망치질을 해서 임플란트나 이런 기구들을 삽입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로봇과 마찬가지죠. 이와 같이 자동으로 망치질을 대신해 주는 기기를 사용해서 아주 일정한 힘으로 임플란트를 삽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간단한 장비에 카메라와 같은 엑스레이 장비를 사용해서 수술 중에 촬영을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술 중에 다리 길이를 철저하게 맞추고 임플란트 각도나 위치를 확인해서 항상 일정하고 정확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저는 인공관절 수술을 할 때 상처 봉합에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과거에는 인공관절 수술의 기능에 대해서만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죠. 수술 후 통증이 얼마나 좋아지는가, 그리고 임플란트 각도나 위치가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수술 후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가, 이것에 많이 집중을 했었는데요. 요즘엔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요즘에는 환자분들이 이 수술 상처에 대한 미용적인 부분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출혈에 대한 관심도 많으셔서 상처 봉합과 출혈 관리에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실은 기존의 실과는 달리 특수한 실을 사용해서 매듭을 짓지 않고 상처 봉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각각의 피부층을 구분해서 저와 같이 특수한 실을 사용해서 매듭 없이 빠른 시간 안에 봉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이 그림을 보시면 대충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왼쪽에 이 매듭으로 짓는 봉합 방법과 오른쪽에 연속으로 이렇게 돌기가 있는 특수한 실을 사용해서 연속으로 봉합을 했을 때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상처를 봉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 빨간색 그 네모의 이 필요한 윤이라는 게 저입니다. 제가 인제 여러 이제 연구팀과 함께 이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한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제가 서울 아산병원에 있을 때 기존에 저 실이 개발되기 전에 사용했던 환자분들에서의 수술 시간과 그리고 실을 특수한 실을 사용한 후에 수술 시간을 비교했을 때 매듭이 필요 없는 봉합사를 이용했을 때 기존에 비해서 수술 시간을 현저하게 줄일 수가 있었고 상처에 관련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연구 결과를 보고한 적이 있죠. 그 이후로 저는 모든 경우에 이와 같은 특수한 실을 상처 봉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기존에 매듭이 필요한 실을 사용했을 때의 수술 방법에 비해서 이 매듭이 필요 없는 특수한 실을 사용했을 때 인공관절 수술 시간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줄일 수가 있었고 전체 사용하는 실의 사용량도 또한 줄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술 시간이 줄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훨씬 더 안전하고요. 감염률도 낮추고 출혈도 낮출 수가 있고 그리고 회복도 훨씬 빠르다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피부를 봉합할 때도 기존에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테이플러를 사용하거나 실로 꼬매는 방법을 사용했었죠. 그리고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피주머니를 달고 나와서 또 다른 상처가 생기기도 했고, 그리고
오히려 출혈을 더 유발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이제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본드 형태의 재료를 사용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상처가 아주 깔끔하고요. 나중에 따로 실밥을 뽑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간편하고 상처 관리를 잘 할 수 있죠. 수술 후 6개월째 최소 절개 후방 접근법을 사용하고 특수실과 본드를 사용한 피부 봉합을 했을 때 어떠세요? 피부 상처가 참 깨끗하죠? 사실 저희 병원에서 로봇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수술 중에 로봇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로봇을 사용하고 있어요. 왼쪽 영상을 보시면 80대 어르신이신데요. 수술 후 바로 다음 날부터 저렇게 걸으실 수가 있습니다. 놀랍죠? 그런데 잘 보시면 오른쪽 수술 받으신 다리를 잘 굽히기 어려워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오른쪽 영상을 보시면 이제 뭔가를 착용하고 계시죠? 저게 바로 로봇입니다. 보행 보조 로봇이에요. 저와 같이 작은 보행 보조 로봇을 착용하게 되면 걸을 때 다리를 굽히는 기능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훨씬 더 자연스럽게 걸을 수가 있습니다.